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금 조달과 재무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투자 과정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를 지속 중입니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력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산 총계를 보면 두 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과 2023년입니다. 이때 500억대 자금 조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자금 조달은 신주 공모, 전환 우선주 발행, 전환 사채 발행 등으로 총 545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2023년 자금 조달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589억 원 실시했습니다. 이때 콜옵션 조항을 넣었습니다. 1차 콜옵션을 실시했고 남은 콜옵션 주식 수는 462만 주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지분율은 35%입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총 발행 주식 수는 1939만 주입니다. 삼성전자가 나머지를 콜옵션 행사 시 삼성전자 지분율은 58.78%가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금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금성 자산은 815억 원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금 사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산이 본격화될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천억 원대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테슬라 옵티머스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입니다. 이들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수천억 원대 투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콜옵션 행사를 계속 미룰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업 전망과 관련해 생각해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양산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증자를 할 경우 회사를 키워온 현재 경영진들이 과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율을 59%로 높인 이후 자금 조달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냥 삼성전자가 콜옵션 행사를 늦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인 양산 국면으로 가기 전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있어야 하고 그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든 해서 양산 공장 건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윤곽이 나올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오를 경우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주당 콜옵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당시의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주당 콜옵션 가액은 행사 당시 시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는 콜옵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빨리 행사하고 사명도 삼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교체할 경우 주가에 강한 탄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달 경우 이름값을 할 것으로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산체제에 진입 시 필요 자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추정치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20만 대의 휴머노이드 및 산업용 로봇을 찍어내려면 부품 가공부터 조립, 테스트까지 조 단위의 메가 팩토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핵심 부품 내재화율 90.0%를 유지하려면 정밀 가공 장비, CNC 등 도입에 막대한 자본이 선투입되어야 합니다. 조 단위 투자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까요? 이 정도 스케일은 시총 13조 원대인 현재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체 영업이익이나 단순 은행 차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 구조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편입과 대규모 자금 수혈입니다. 콜옵션 행사를 통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시킨 후 삼성그룹 차원에서 로봇 메가 팩토리 건립을 위한 대규모 직접 투자를 단행하는 그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초기 수천억 원의 투자로 세워진 공장에서 생산된 로봇들이 다시 로봇 조립 라인에 투입되어 인건비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구조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삼성 계열사 전체로 파이를 키우면 휴머노이드 양산에는 최소 1조 원에서 3조 원 단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연 3만 대 양산체제 구축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요? 연 3만 대 양산체제에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근거는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팩토리 구축 사례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유의 부품 내재화율 90.0%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기계를 깎는 부품 가공 공장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조립 경쟁사 대비 초기 투자비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규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연간 1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디진 양산 공장인 로보팹을 오리건주에 구축 중입니다. 여기에는 수백억 원 수준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사와 조립만 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과 장비 비용이 적게 듭니다. 테슬라는 기존 기가팩토리, 연산 50만 대 전기차 생산에 수조 원 단위 투자의 거대한 제조 인프라와 공급망을 옵티머스 생산에 그대로 공유합니다. 따라서 순수 로봇 전용 라인 구축 비용만 따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대규모 투자를 마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 비용 5천억 원 산출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 내재화 때문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질리티 로보틱스 등과 가장 다른 점은 원가 절감을 위해 핵심 부품을 직접 깎아서 만든다는 점입니다. 휴머노이드 일대에는 약 40개의 정밀 관절, 즉 감속기와 모터가 들어갑니다. 연 3만 대를 만들려면 연간 약 120만 개의 초정밀 액추에이터를 자체 생산해야 합니다. 설비 단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20만 개의 정밀 감속기를 0.01 오차도 없이 대량 생산하려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CNC 공작 기계가 수백 대 필요합니다. 여기에 열처리 설비, 클린룸 수준의 조립 라인, 전수 검사용 측정 장비까지 더해야 합니다. 부품 조립 라인만 세우면 수백억 원으로 가능하지만 거대한 부지의 초정밀 금속 가공 팩토리와 AI 로봇 조립 라인을 하나로 합쳐 짓는다면 자동차 엔진 공장 신설에 버금가는 비용이 듭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5천억 원 내외의 캐펙스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추산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 현황입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종시에 짓고 있는 신공장의 부지 매입과 건축, 초기 설비 세팅에 대략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간 수천 대 수준의 협동 로봇 중심 라인입니다. 이를 부품 수가 훨씬 많고 고도화된 휴머노이드 3만 대 체제로 스케일업할 경우 대규모 부지 확장과 고도화된 정밀 설비 단가를 비례 적용하면 기존 투자의 5배에서 10배 사이인 5천억 원 규모가 도출됩니다. 결론적으로 5천억 원은 외부 조달 없이 부품 생태계를 내부에서 모두 소화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독특한 사업 구조를 반영해 산출한 수치입니다. 스케일업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부품을 직접 만들기 위한 기계 설비, CNC 선반 등과 R&D 인건비 등 고정비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1000대에서 1만 대, 10만 대로 늘어날수록 이 고정비는 분산됩니다.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나 xAI에서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 로봇 조립 업체는 1만 대를 만들든 10만 대를 만들든 일본에서 감속기를 계속 비싸게 사와야 하기 때문에 원가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체 공장의 감가상각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재료비, 즉 쇳물과 알루미늄 등과 전기세만 들여 부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로봇 발주량을 늘릴수록 추가되는 매출은 거의 순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꿈의 이익률로 불리는 30.0% 이상의 OPM이 가능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정호 대표가 중국의 저가 공세가 두렵지 않다고 말한 핵심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완제품 가격을 낮추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부품 단계에서 원가를 크게 낮춰놓았기 때문에 가격 전쟁에서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라는 안정적인 판로가 이 막대한 고정비를 상쇄해 줄 것입니다. 자금 조달 부분은 단순한 시나리오입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추정해 보겠습니다. 유력한 자금 조달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한 뒤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방안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꼽는 그림은 콜옵션을 통한 경영권 확보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연달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명도 삼성로보틱스로 변경된다면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 타이틀을 단 기업 주가가 크게 부진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단계는 콜옵션 행사로 지배 구조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최대 59.9%까지 끌어올리며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합니다. 2단계는 대규모 자본 수혈입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된 직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공장 증설을 명분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배정 대상자는 당연히 모회사인 삼성전자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을 60.0% 이상으로 더욱 강화하면서 회사 금고에는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 자금으로 앞서 언급한 초정밀 가공 설비와 휴머노이드 조립 라인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